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부동산 핫 이슈를 썰을 풀어보는 썰브라더의 놀라운 부동산 놀부. 부자병법 박병찬입니다. 이거 해야 돼요. 네. 자, 일단은 이번에 첫 진행이잖아요. 첫 번째로 그렇죠. 직방과 함께 부자병법에 이 박병찬 대표님이 함께하게 됐는데 앞으로 이 썰브라더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일단은 이 썰브라더에 임하시는 각오 말씀. 나는 처음 듣기로 편하게 해라. 대화하듯이. 그래서 네. 그냥 부담 없이 편하게 썰을 좀 풀 생각입니다. 네. 근데 썰브라더에서 썰 푸는 건데 우리 평소에 대화하듯이 편하게 할 건데 여기 지금 이렇게 짜놓은 거 보니까 되게 상투적이지 않아요? 네. 이거 무시하고 해도 되는. 네. 그래서 저희 마음대로 좀 썰을 그래. 풀어보고 실제로 좀 현장감 살려서 그치, 현장이 중요하지. 네. 그래서 이슈에서도 정말 뭐 내 집 마련이든 투자자가 필요한 것만 쏙쏙 정보만 뽑아서 뭐 상투적인 거 말고 뭐 얼마가 올랐네 뭐 하네 이런 거 말고 진짜 부동산 투자의 기류가 바뀐다 뭐 이러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만 뽑아서. 네. 그래야 도움이 되지. 그렇죠? 썰브라더스에서 우리 개인적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근데 개인적인 얘기에 또 많은 정보들이 오가지 않나? 그쵸. 지금 그저껜가? 뭐 어디 북부 갔다 왔다고. 경기 북부. 네. 외롭게 혼자. 네. 그래서 15,000보 걸으셨다고. 그치. 네. 15,000 보고 왔지. 네. 10년 만에 그렇게 걸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네. 요즘에 임장을 잘 안 하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요즘 엄청 놀아. 네. 그래서. 10,000보 안 걷는 날이 없어. 그래요? 여러분들 많이 다녀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앉아있을 때가 아니죠. 그렇죠.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네. 근데 요즘에 저는 사실 투자를 뭐 오피스텔 중에 아파텔이라고 하죠. 아파텔. 아파트. 제가 아파텔을 지금 차곡차곡 지금 사고 있어요. 본인이? 네. 당첨을 되기 위해서. 근데 그런 넣고, 얘기해도 되는 건가? 얘기해도 돼요. 뭐 그런 거야? 근황부터 얘기하라고 돼 그래? 있는데 여기 뭐. 그러면 나는 뭐 이제 내가 사고 싶어 하는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그쵸. 개발 사업 부지 이런 거를 많이 보러 다녔고 또 상담하다 보면은 이제 아파트를 우리가 모르면 상담이 안 되니까 그쵸. 이 수도권 아파트들을 요새 많이 임장 다니고 있지. 네. 지금 근데 요즘에 그것도 있지만 수도권 외에 또 지방 부동산들도 장난 아니잖아요. 내가 봤을 때 약간 이게 뭐 조심해야 되는. 약간 미친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 네. 저도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아파트가 작년만 해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오른 거다. 비싸다라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 이제는 좀 비싼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 아파트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치, 그거는 맞는데 지금 사실 상대적으로 싸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상대적인 기준으로 그쵸, 싸 상대적이지. 보인다는 서울이 아닌가. 네. 서울. 서울 그리고 수도권 몇몇 지역들. 네. 근데 경기 남부권보다는 북부에 조금 더 기회가 아직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고 네. 외곽권의 신축과 서울의 구축 봤을 때 이게 서울이 상대적으로 상대적인 거지. 절대 금액은 더 높겠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이 좀 싸게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일반인들이 봤을 때 부동산에 관심 없다가 지금에서야 관심 갖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사람이 봤을 때는 다 비싼 것 같아. 네. 그치. 갑자기 정신 차려 보니까 집값이 감당하지 못할 수준으로 돼 있고 여기에 또 감당을 못하는 그 감당이라는 글자에 맞는 게 대출 규제. 이걸 첫 번째 이슈로 오늘 잡죠. 대출 규제. 나는 사실 그 대출 규제는 되게 심플하게 접근하고 싶은 게 네. 오래 못 간다. 오래 못 간다. 우리 참여정부 시절에도 똑같은 정책을 했잖아. 네. 근데 이제 당시에는 이틀인가 대출 금지하고 다시 풀어줬어. 여론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네. 지금 이제 우리 뭐 몇 주 흘러가고 있는데 내년도에 대선도 있고 지금 이게 사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대출을 안 받고도 살 수 있잖아. 그렇죠. 15억 뭐 안 나오니까 지금 네.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내년에 큰 선거를 앞두고서 과연 이 정책을 대출 규제책을 계속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가 봤을 때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 물론 당장의 대출이 꼬이신 분들은 너무너무 힘드시겠지만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오래 못 갈 정책이 아니냐. 네. 지금 꼬인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를 놨는데 전세 퇴거를 해야 되는데 대출이 안 그치. 돼서 그 줄여주지 못하는 그 상황에 빠진 분들도 있고
또 이게 그것도 있어요. 이제 아파트 분양을 받았는데 이제 입주할 때쯤 되니까 이거 시세를 원래 KB 시세에 맞추지 않고 또 원래 분양가에 맞춘다거나 뭐 이러한 이슈도 있고 그래서 지금 발만 동동 구르는 분들도 많고 또 뱅크런이 원래 돈을 그 찾아가려고 뱅크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요즘에 대출 받으려고 뱅크런 사태가 은행으로 뛰어가고 나는 이게 네. 올해는 못 간다 아무튼. 그래서 저, 임시 방편으로 정말 아까도 우리 대출 상환 대출 전세 상환 대출 안 나오면 네. 뭐 내 주변에서 한 명 있거든 친구가 그러는데 전세 새로 맞춰라. 입주는 네가 2년 후로 다시 뭐 하든 네. 급하니까 네. 급한 부부터 끄자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요 고비 잘 넘기면은 나는 연말 안에는 요 대출 규제책은 좀 손해 보지 않을까 싶어. 저는 어떤 생각하냐면 이게 지금 10월이잖아요. 어차피 올해 가이드라인은 끝난 거고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이걸 일순간에 바꿀 것 같진 않고 총량 규제라는 게 이게 여론도 있겠지만 얘네들이 하는 얘기가 4% 내년에는 4%로 적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초반에 받아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뱅크런이 또 나오는 거야. 지금 이게 그래서 저도 제 영상 채널에 영상 올릴 때 그런 거를 지금 올렸어? 얘기를 했는데 아직 안 올렸는데 내년 초반에 퍼펙트 스톰이 온다. 여러 가지 조합이 돼서 퍼펙트 스톰이라는 게 뭐 자연재해를 두고 하는 얘기인데 작은 태풍 여러 개가 모여서 이렇게 허리케인이 되는 뭐 그런 현상이 전세 급등 물리고 대출 규제 이런 게 맞물려 가지고 한번 상승 초반이 닭살이 더. 2022년 초반에 좀 위험한 상황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무조건 대출 받아야 되는 사람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전세 기간이 남았어도 조금 남았다고 치면 바로 선택을 해서 저는 사실 매수를 선택하는 게 빨리 맞다고 보고 차라리 지금은 집주인들이 빨리 나가주면 감사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해 가지고 딜을 하는 거지. 나 몇 달 먼저 나갈 테니까 집을 내가 사서 나가게 됐다. 나가니까 내가 빨리 나가주는 대신 계약갱신 청구권 안 쓰는 대신 빨리 좀 돈을 좀 먼저 주라. 그러면은 땡큐지 집주인 입장에서는. 고맙겠다. 네. 그런 현상이 제가 볼 때는 벌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그렇게 하시는 분이 영리하신 분들이지. 그러니까 나도 그 퍼펙트 스톰 네. 나는 이제 다른 용어로 오차급등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차 되게 맞다. 술도 3차 가면 꽐라 되는데 5차까지 갔어 벌써? 그치. 미쳤네. 이제 불꽃놀이 보면은 마지막 하이라이트 터지듯이 그치. 이렇게 네. 정신이 하나도 없게 막 터지잖아. 네. 지역도 곳곳이 막 움직이고 유형도 아파트만이 아니라 막 전체 유형으로 번지고 얘기한 것처럼 전세까지 가세하면서 또 대출의 일시에 상반기에 받아야 되겠다는 수요까지 몰리면서 정말 또 대선이 다가오니까 여러 가지 정책까지 난무할 거 아니야? 그렇죠. 아주 그냥 이게 엉망으로 가지 않겠나. 좀 정신없게 대혼란 속으로 지금도 혼란스럽지만 더 혼란스럽게 그렇게 갈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혼란스러울 땐 난 사실 그냥 제일 기본되는 베이스를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다고 봐. 막 요새 시류에 편승하는 여러 유튜버 내용들을 접하는 것보다는 부동산이면 뭐 부동산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 또 모른 채 막 1억 이하짜리 찾아서 막 다니시는 분도 많으신데 그건 조금 경계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최소한의 기초적인 공부는 해하고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슬픕니다. 눈이 나오네요. 22년 앞두니까는 고통스러운 게 눈에 보여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되게 지금은 안정적이죠. 심리적으로. 네.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 또 적당히 갖고 있으면은 그게 맞는데 또 많으신 분들은 일단 변동성에 대해서 이게 불안감, 막연한 불안감일 수 있는데 그런 상담이 요새 많이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주택이 지금 많이 있는데 지금 정리를 해서 매수도 좋았어. 지역도 좋은데 불안하다는 거지. 계속 오르니까 보유세는 너무 오르고 롤러코스터가 심하니까 네. 그런 생각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근데 당장 간에 이렇게 주택을 여러 개 보유하신 분들은 아무리 고민해봐야 방법이 없잖아요. 그치? 이제 할 수가 없는데 버티는 거. 뭐. 네.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볼 때는 공급이 이게 초유의 사태고 이전에 없던 사태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떨어질 일은 제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봐요. 예, 오히려 피크아웃이라고 해서 정말 계속 고점 테스트를 할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시중에 돈이 많으신 분이 많고 이번에 또 그거 보셨어요? 소득자 그 1인 우리나라 국내 GDP
예. 그게 각도가 이렇게 올라갔더라고. 아, 그래, 나못 봤어. 1인 소득이. 그러니까 소득이 많은데, 예? 소득이 많잖아요. 그리고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이나 프리랜서들도 그렇고 형편 좋으신 분 많다고요. 그리고 뭐 집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은 비싸다고 여기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필요하면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 뭐 아리팍도 9월달 보면 신고가 42억 9월달에 찍었다. 뭐 이것도 나왔었는데 당장간에는 계속 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나는 요새 이제 우리 뭐 이따 뒤에 할 얘기지만은 네. 이 많이 오르는 아파트들 요새 흐름 보면은 좀 큰 평수들 이런 것들 동태가 굉장히 좀 심상치 않다. 요거 하나 여기 시세 리딩하는 현상이 대형 쪽에서 나올 것 같다. 네. 그 생각 많이 갖고. 실제로 지금 거래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84 국민 면적, 국민 면적 이하의 거래보다 오히려 어떤 단지는 대형 거래가 많이 터지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을 그 빌라 거래량이 올해는 다 뛰어넘고 있고. 그래, 그거는 정말 유례가 없는 통계가 유례가 나오는 없잖아요. 유례가 없는, 그러니까 초에 알 수 없는 통계거든요. 대한민국 뭐 사람들이라면 고정관념을 다 가지고 있을 텐데 지금 그런 사태도 벌어지고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주택 여러 개 있으신 분, 1주택자가 아니라 2주택 이상이신 분들 다주택자라고 하는데 그분들의 거래량이 바닥을 기고 있고 오히려 이제 실종이 됐어요. 매물이 실종이 돼버리고 증여가 오히려 그 거래량을 넘어서는 추월했어요. 그래서 월당 단위로 보니까 뭐 2,000건 정도가 증여로 월당 이게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한마디로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본다면은 딱 한 단어밖에 떠오르지가 않아. 왜곡. 왜곡된 거야. 시세도 왜곡되어 있고 시장 참여자들의 판단도 왜곡되어 있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제일 좀 마음 아픈 부분 그리고 답답한 부분은 공급을 많이 하겠다고 하잖아. 또 많은 국민들이 공급을 원하고 있잖아. 근데 예를 들면 너네 집에 불이 난 거야. 네. 근데 소방차가 왔다. 근데 너희 집 옆집에다 물을 쏘는 거야. 그쵸. 불이 번질 거를 다 막겠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사실 좀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이잖아. 그렇죠. 이게 지금 공급 정책이라고 봐. 감기 걸렸는데 무좀약 바르고 있는 거. 무좀.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공급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신도시 뭐 만들고 또는 우리 뭐 재개발 재건축에서 아파트 새로 입주시키는 정비소. 신규 입주도 공급이고 우리 개개인의 어떤 매도인 분들이 시장에 팔겠다고 내놓는 것도 공급인데 지금은 이 개개인들의 당장에 필요한 매물에 대한 공급은 차치한 채 저기 뭐 먼 훗날 신규 입주 생길 거야. 기다려. 그거가. 싸게 줄게. 식당에 줄이 서 있는데 주방에 쌀이 하나도 없는데 다투고 있어. 딱 얘기 들어보니까 다음 주 메뉴를 갖고 싸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답답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최소한 지금 뭐 재건축도 이제 뭐 투기과열지구에서 우리 조합설이 떨어지면은 못 팔잖아. 재개발은 뭐 사업 시행인가. 못 파는 게 토지거래하고. 못 파는 게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매매 금지책하고 또 양도세 때문에 매도를 포기하는 매도 포기책 이런 거를 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속아내야 되지 않을까 지금이라도. 아니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최악의 시기인 게 뭐냐면 우리가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택지 개발 중지했잖아요. 그때 그거 겹치는 거랑 이번에 박원순 그 들어오면서 10년간 재개발. 도시 정비가 그때 이후로 주거 정비제도 개편한 다음에 거의 하지 않았지. 한 군데도 없어요. 새로 추진된 데가 오히려 폐지된 데만 200군데가 넘으니까 이게 지금 한 번에 몰린 거지 일시에. 그리고 아까도 형이 말했지만 기존 물량도 공급인데 이거 정책을 운용하시는 분은 기존 주택을 공급이라고 안 본 거지 아예 생각을 안 한 거지. 그랬으니까 당장, 지금 이렇게 된 거지. 당장 일주일을 굶었는데 다음 주에 나한테 한우 주면 뭐 하냐고. 나 일주일 더 굶으면. 그렇지. 그렇죠. 당장에는 뭘 주더라도 먹을 텐데 떡 하나만 줘도 먹을 건데. 먹어야 되는데. 좀 그러니까요. 시중 매물, 개인들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해주는 정책 이게 안 나온다면은 조금 우리가 기대하는 하락 이런 게 쉽게 나오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저도 하락은 안 올 거고 그냥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은
어느 정도 고점 갔다가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겠지. 또 이 금액에 기다리고 있다가 누가 한 명이 거래하고 한 명만 거래해도 그게 가격이 되니까. 예. 근데 나는 이제 하락에 대해서 그런 생각은 해. 뭐냐면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시점이 항상 터졌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견했던 리스크가 있어. 이것 때문에 터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 우리가 보이는 리스크는 대처가 거의 되니까. 그렇죠. 근데 갑자기 뭐 예를 들면 리먼 사태라든지 우리 국가 뭐 부도라든지 그러니까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그런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터지면 터지지. 우리 자체적인 요인으로 이게 뭐 가계 대출이 심하다 이런 요인으로 큰 하락장을 기대하기 조금 어려운 건 맞지. 다만 큰 하락장 해외에서 우리 뭐 글로벌이 터진다, 금융에서 터진다 이런 건 사실 우리가 그 누구도 예견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유튜브 분들 이렇게 다른 분들 보면은 요새 그 하락률이 더 많아졌더라고. 그래요? 저는 아예 안 봐요. 예, 아예 안 봐요. 썸네일 막 뭐 떠. 개소리만 해서 아니 내가 볼 때 등기는 한 번도 안 쳐본 사람들이야. 예. 안 봐. 그래서 보면은 맨날 그런 소리만 하고 자기 위로하고 있고. 나는 그걸 가끔 봐. 왜 보냐면은 그냥 이거를 모르시는 분이 보는 입장으로 봐. 그러니까 어떤 말에 혹할까? 근데 그거 모르는 사람 보면 혹해. 제 친구도 그렇다던데? 뭐 그랬고. 야, 이 새끼야. 내가 막, 야, 임마. 그래서 얘기를 해줬지. 그분들의 입장으로 봐. 가끔 봐. 아주 가끔 봐. 그 얘기를 하자. 형이 아까 전에 했던 그 이슈도 하나 뽑고 싶은데, 어떤 거? 1억 미만. 1억 미만. 그게 지금 제가 봤을 때 2년은 유행했어, 2년. 그렇지 않아요? 그치.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나는 1억 미만 개인적으로 권하고 싶진 않아. 권하고 싶진 않아. 근데 지금은 권하면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그거를 구해달라, 추천해달라는 분들은 많이 오셔. 그래서 이번에도 경기 북부를 돌면서 1억 이하짜리 공시가 1억 이하 되게 많아. 지금도 많아. 근데 이제 많죠. 추리고 추렸을 때 기본적으로 나는 이거 지역 얘기해도 되나? 이거 얘기하라고 지금 썰브라도 있는 건데. 그런 건가? 네. 이거 내 채널 아니니까 막말해도 돼. 근데 이게 사실 약간 리스키한 거야. 리스키하고 장투를 한다면 공시가 1억 이하로 장투를 한다면 나는 동두천이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게 저는 보더라고. 근데 되게 길게 봐야 돼. 정말 길게 봐야 돼. 저는 얼마 전에 제 멤버십에서 동두천을 까가지고 또 까가지고 저는 오히려 이제 동두천도 결이 비슷한데 저는 약간 인천 라인이 호재가 그래도 굉장히 많고 라인이 뻗어나갈 게 인천 3호선까지 하고 뭐 2호선 연장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거랑 그리고 저는 아파트 얘기를 많이 해요 요즘에. 네, 아파트 이제 문화가 바뀐다. 인식이 바뀐다 이제. 주택 아파트 입구로가 아니라 이제 바뀔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저도 실제로 그래서 아파트를 저도 청약을 하고 있어요 요즘에. 통장도 필요 없고 그리고 가점이 없어. 신나게 막 넣는 거지. 나도 넣고 와이프도 넣고 엄마 여유만 나면 오로지 재테크만 생각하는구나. 돈 하지 말라고 맨날. 너 돈 하지 마라. 얘기하는데 그게 요즘에는 우리나라 자본주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안 하면 돈이 안 따라가. 너무 돈에 경쟁해서 몰입해서 있기 때문에 그래. 그렇기도 하고 아까도 이제 1억 미만 얘기했지만은 이게 사실 유행이었던 게 이제 그 취득세 중과 이후로 그러니까 유행이 됐잖아요. 자꾸 정책이 유도하는 대로 시장은 반응을 보이잖아. 가요. 그래서 중요한 게 또 이게 지방 아파트를 그렇게 사니까 왜냐면 1억 미만을 샀다가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그럼 양도세까지 출구가 그치. 싹 돼. 주택 스포함 안 되면서. 그러니까 지방을 그렇게 후리더라고. 근데 웃긴 건 통계를 보면은 서울 분들이 지방 가서 외지인이잖아. 네, 지방에서 외지인. 서울 사람들은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매수하는 빈도도 올랐지만 거꾸로 서울 주택 매매 중에 외지인이 서울 주택 사는 비율도 같이 오르고 있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수요가 정말 중구난방처럼 네. 유동성이 무서운 거야 지금 이게. 돈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빠지고 하는 거야 지금 전체적으로. 맞아요. 서울 분들만 외지인 투자자가 아니거든 사실 이게. 그렇죠. 저도 적응이 안 돼. 그 외진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 수도권에 인천, 경기, 서울 거주자가 산 게 20%라고요. 그렇지. 매매 그 비중이. 그치 옛날에 한 10% 초반에 비하면 많이 네. 오른 거지 지금. 근데 그것도 이제 넘어갈 것 같고.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현상이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실제 수요자들이 이제 투자자들은 1억 미만은 움직이겠지만 아파트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젊은 분들, 3040 분들이 이제 인천을 매매를 택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천은 일단은 무주택자이라면. 나는 인천 나 좋게 보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인천이 네. 너무 넓잖아. 그렇죠, 넘죠. 그리고 마음에 드는 곳도 많아. 근데 나는 딱 한 군데. 송으로 시작하는 데 아니에요? 아 송도는 근데 너무 비싸? 우리 15억 됐던 거 아니지? 30대 분들이 좀 접근이 어려울 것 같고 네. 송도 옆에 네. 사실상 송도 생활권인데 송도 옆에 연수구 쪽. 아, 연수구. 난 연수구가 가격이 저렴하고 좀 갭도 적고. 근데 갭은 사실 작년에 비하면 많이 올랐지만, 많이 올랐지만. 네. 그래도 매매가 자체가 30대 쉽죠? 분들이 네, 접근하기가 좀 무난하지 않을까. 송도 되면 좋지. 근데 여기가 그게 이제 안 된다. 예, 구축비율이 높아서 진짜 실제 거주하는 사람만 괜찮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거기에 좀 바뀌긴 할 것 같아요. 거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철도 노선도 그렇고 산업단지나 뭐 이런 유통. 그러니까 그 남동공단 있잖아. 네. 나는 그것도 이제 재생 이번에 5월달에 인천에서도 주민설명회 했더라고. 네. 그거랑 송도랑 같이 포텐이 좀 터져주면은 일자리 쪽으로 좀 확실하게 자리 잡지 않을까? 그 상태로 구축도 재건축 시기 도래한다면은 아무리 인천 연수구라고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네. 이렇게 흘러갈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네. 저도 인천에서 제일 좋아하는 거는 저 송도를 제일 좋아했는데 너무 올라가지고 요즘에는 청라. 청라. 네, 청라 좋아요. 청라가 일단은 그 공항철도 타고 가는 맛이 쏠쏠하거든요. 근데 가끔 우리 인터넷 커뮤니티 보면은 송도랑 청라랑 막 터지게 싸우던데 서로 싫어해. 본인은 싫어해. 어디에 한 표를 주는 거야? 저는 사실 인천의 강남은 송도다. 나랑 간대 그래. 네, 그럼 강남은 간대. 송도다라고 생각하는데 청라는 제가 볼 때 놓여진 계획이 현안이 현실적으로 더 좀 많다. 예, 그래서 그리고 들어오는 것들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아직 저렴한 편이라고 봐요. 그래서 글로 가고. 근데 나는 그 논쟁 자체가 약간 좀 웃겨서 싸울 필요 다 좋은 동네들인데. 그렇죠.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둘 다 좋아요. 네. 네. 그래서 투자를 아직도 저는 진행해도 괜찮은 자리다라고 보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우리가 교통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요. 교통이 바뀌면 서울의 외곽보다 더 빠르게 서울로 올 수 있는 지역들 중에 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예, 사실 진짜 청라는 제가 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공항철도 타면은 서울에 밖에서 가는 것보다 더 쉽게 오니까 물론 이제 주거단지가 벨트가 모여있는 지역보다는 여기 굉장히 꽤 멀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2호선 연장과 7호선 연장이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커넬웨이를 벗어나지 않고 이제 매수를 하시고 또 제가 생각하는 게 거기가 도시가 확장성이 되게 커요. 그래서 들어올 시설도 많고 스타필드도 들어오고 거기 뭐 하나 지주 그쪽 들어오고 하니까 앞으로 업무도 계속적으로 좋아질 자리라서 새로 개발되는 개발지의 그 아파트들도 괜찮다. 그런 생각합니다.